오늘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예, 로버트 기요사키에 관한 책입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고, 예전에 나왔었던 그 1권, 2권으로 나왔었던 책은 전에 되게 재밌게 진짜 하루 만에 싹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주년 특별 기념판이 나왔다고 해서 한번 다시 사서 봤습니다. 되게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어요, 저는. 예, 제가 부동산을 하고는 있지만, 부동산 중개업에 지금 임하고 있지만, 이 책은 저한테도 되게 제가 한 3년 전에 봤었습니다. 근데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예. 지금 서론 부분에서 보면, 이건 챕터가 지금 이거 20주년 책은 조금 달라요. 1권, 2권을 아마 조금 같이 합친 것 같은데, 보면 챕터가 1서부터 9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 1은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챕터 2, 왜 금융 지식을 배워야 하는가. 챕터 3,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 사업을 한다. 챕터 4,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 세금과 기업. 챕터 5, 부자들은 돈을 만든다. 챕터 6,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교훈을 얻기 위해 일해라. 챕터 7, 부자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챕터 8, 부자가 되는 10단계. 그래서 챕터 8까지 이렇게, 챕터 9, 당신이 해야 할 일들,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서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돈은 힘의 한 형태다. 돈의 작용 원리에 관한 지식만 있으면 돈을 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를 쌓을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만으로는 충분치가 않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에서 돈의 작용 원리에 대해 전혀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평생을 돈을 위해 일하는 데 바치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저는 다 충격이었습니다. 예. 챕터 1에서 보면요. 두려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나와요. 마음속 저 깊은 곳은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일 뿐이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기는 것이지만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승리에 대한 흥분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나서질 못하지. 너는 알아. 마음속 깊이 너만은 알지. 내가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 나선 적이 없다는 것을. 이게 바로 안전하게만 살려는 사람들이 걷는 길이란다. 그래서 저도 두려움이 굉장히 많고 겁이 많아서 사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다라는 거를 드러내면서 잘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 일한다. 부자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이제 사장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고, 그 부자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 가지 방식들로 이제 그 방식들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속 참고 일하는 건 두려움 때문이다. 돈이란 건 평생 동안 배우고 공부해야 해. 배우면 배울수록 알아야 할 게 더욱더 많아지거든.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고 청구서를 내고 또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청구서를 내는 패턴이지. 인간의 삶은 죽을 때까지 두 가지 감정에 의해 지배된단다. 바로 두려움과 욕심이야. 돈이 그들의 감정과 영혼까지 통제하는 거지. 돈이 통제를 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내가 돈의 통제를 받지 않고 내가 통제를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나옵니다. 가난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원인은 두려움과 무지다. 감정에 굴하지 않고 참을 수만 있다면 즉각적인 반응을 지체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그 부분이 중요하지. 우리는 늘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감정을 품고 산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런 감정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야. 감정이 사고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돼. 사람들은 대부분 두려움과 욕망이 자기를 불리하게 만들도록 내버려 둔다. 그게 바로 무지의 시작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감정에 휘말려 월급 봉투와 임금 인상,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을 쫓지. 그런 감정이 지배하는 사고가 자기를 어디로 몰고 갈지도 전혀 모르고 말이야. 그건 마치 당나귀가 코앞에 매달린 당근을 쫓아가는 것과 비슷하지. 당근을 손에 쥐고 있는 주인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거야. 당나귀 주인은 그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만 가지만 당나귀는 환상을 쫓고 있는 것에 불과해.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당나귀는 새 당근만 받으면 끝이 나니까. 두려움과 욕망을 가중시키는 것은 무지란다. 부자 아버지는 인간의 삶이 무지와 깨달음 사이의 투쟁이라고 설명했다. 그분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을 때 무지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평생을 두려움 속에서 산다는 것, 자신의 꿈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잔인한 일이지. 지금 여기서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이제 뭐 아빠가 둘이란 한 분, 둘이라는 게 아니고, 이 부자 아빠는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친구 아버님이시고, 로버트 기요사키 아버지는 가난한 아빠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난한 아빠와 부자 아빠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제 차이를 두고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결국은 부자 아빠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가죠. 가난한 아빠 사고방식은 이제 맞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 무지, 두려움, 욕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1편에서는 뭐 보시면 내가 돈으로 유혹하는데도 너희가 감정을 통제했을 때 너희는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생각하는 법을 배운 게다. 바로 그게 첫 번째 단계지. 돈이 너희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한다. 스스로 사고를 선택하고 두려움과 나약함, 궁핍함에 맞서 싸우면 그 덤불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감정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다. 예, 이렇게 부자 아빠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근본이 제도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그 금융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챕터 1에서는 지금 이제 두려움, 욕심, 통제력, 그리고 생각하는 거,
결국은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생각하는 법, 감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해서 생각하는 법, 스스로 사고를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 사실은 챕터 1서부터 챕터 9까지는 어디선가 들었었던 내용들이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인드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조금 그냥 알고 있었다, 대충은 알고 있었고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이제 마음에 새기는 그런 기회가 됐었고요. 이 금융 지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금융 지식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 금융 지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을 해줬었는데 그 부분이 저는 사실은 제일 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방식이 있다는 것도 그런 방식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약간 뭐랄까요, 좀 거부 반응이 있었습니다. 거부 반응이 있었는데 그 거부 반응에 대한 그런 방식을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게 왜 괜찮지 않느냐, 금융 지식이다 이게,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서 그거에 대한 저의 그 고정관념을 조금 이제 바꿔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금융 지식에 관한 챕터 2는 금융 지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융 지식에서는 지금 이제 회계에 대해서 나와요. 회계에 관한 내용이고, 자산은 내 지갑에 돈을 넣어주고 부채는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간다. 그래서 이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책을 보셔야지, 제가 그냥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중산층의 현금 흐름 패턴이랑 부자들의 현금 흐름 패턴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출이 많아요, 중산층은. 근데 이제 부자들의 현금 패턴을 보면 지출이 없어요. 지출로 인해서 돈이 따로 새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돈의 흐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이제 법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나오는데 법인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똑똑한 사람은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고용한다. 그래서 마이크와 나는 똑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기회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더 똑똑한 사람을 고용하라는 거죠. 내가 사업을 해서. 집이 클수록 지출은 늘어나고 현금은 지출을 통해 계속 밖으로 흘러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이제 월세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게 온전하다, 그게 올바른 투자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거를 더 좀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 방법이 잠깐만요, 어디서 봤지? 참, 요것도 재산이란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즉 내가 오늘 일을 그만둔다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15cm의 콘크리트 기반 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으려고 한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건축할 때에는 가장 먼저 깊은 구덩이를 파고 튼튼한 토대를 쌓아야 하지만, 교외에 주택을 지을 때에는 15cm 두께의 콘크리트만 부어 넣으면 된다. 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돈을 가공할 힘에 휘둘리는 노예가 되고 만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맥도날드에 관한 내용이 조금 나와요. 맥도날드. 그래서 신사숙녀 여러분, 나는 햄버거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동산 사업을 하지요. 내 친구는 레이가 학생들에게 그의 관점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꽤나 잡아먹었다고 말해주었다. 레이는 그의 사업이 기본적으로 햄버거 체인점을 파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각 체인점의 위치였다. 그는 부지와 그 위치가 각각의 체인점이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고 있었다. 말하자면 맥도널드 체인점의 영업권을 구매하는 사람은 레크 크록의 회사를 위해 가게가 위치한 부동산을 사는 것이었다. 오늘날 맥도널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단일 조직이다. 맥도널드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교차로와 거리 모퉁이에 있는 땅들을 갖고 있다. 맥도널드가 사업을 하는 것도 이제 햄버거 사업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부동산 사업도 뭐 잘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하려면 자신만의 사업을 해야 한다. 당신의 사업은 수입이 아니라 자산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이 자산 부분이 이제 부동산을 말하는 거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첫 번째 규칙은 부채와 자산의 차이를 알고 늘 자산을 사는 것이다. 부자들은 자산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다른 사람들은 수입에 초점을 맞춘다.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부모로부터 자산과 부채의 차이점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라. 직장을 유지하면서 부채가 아닌 진짜 자산을 사라. 집으로 가져오고 나면 가치가 사라지는 일반 소장품은 사지 마라. 새 자동차는 그것을 구입해 대리점에서 몰고 나오는 순간 당신이 지불한 가치의 25%를 잃는다. 아무리 은행가들이 자산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은 진짜 자산이 아니다. 지출을 낮추고 부채를 줄이고 부지런히 튼튼한 자산 기반을 만들어라. 네, 이런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어떤 게 자산이고 어떤 게 부채인지 진정한 사치는 진짜 자산을 개발하고 투자한 보상으로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사치를 하고 싶다면 그 자산을 개발해서 거기서 나오는 보상으로 뭐 그거를 매입해야 맞지 않냐 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거 무조건 저는 뭐 필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사고에 대한 전환도 저는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봤을 때랑 또 지금 한 번 더 보니까 내용이 또 다르게 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늘 책을 보면 좋은 책은 확실히 볼 때마다 뭔가 이제 저한테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보면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느낀 점을 한번 이제 진짜 이제 제가 생활하고 제가 이제 이런 자산 관리를 하는데도 한번 이용해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금융 지식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리가 안 돼서 막 말을 못 하고 있는데요. 한번 책을 보시면 거기 나옵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